안녕하세요. 뱅테 제이다입니다. 앞으로 뱅테 전 부장님과 함께 경제와 투자 관련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JP모건에서 은행권의 위기와 지정학적 충격 등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스키 모먼트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이 보도 내용 중 유익한 경제 용어가 보여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스키 모멘트란 무엇일까요? 민스키 모먼트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이론으로 과도한 부채가 경제 확장에 기대어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그 호황이 끝나면 은행 채무 상환 능력이 나빠지면서 채무자가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서 빚을 갚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 호황 중에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자산을 늘려온 경제 주체들이 그 호황이 끝나면서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공포를 느끼고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거품과 시장이 붕괴하는 그 순간,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시기가 1998년 러시아 채무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스키 모먼트의 투자자 유형을 살펴볼까요? 민스키 모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경기 호황일 때 신용을 지나치게 확보하고 고위험군의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적정형으로 자신의 수입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형 투자자는 자신의 월급이나 이익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적정형 투자자는 부채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둘째는 추세형으로 자신의 수입으로 부채의 이자만 갚을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추세형 투자자는 자신의 월급이나 이익으로 대출금의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나중에 갚기로 합니다. 추세형 투자자는 부채 상환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자산을 매도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변덕형으로 자신의 수입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을 수 없어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변덕형 투기꾼은 고수익률을 기대하며 고위험의 자산에 대출금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하면 대출금과 이율을 갚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변덕형 투기꾼은 부채 상환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면 급하게 매도하거나 신용 위기로 인해 추가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스키 모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은 급성 부패입니다. 급성 부패란 경제가 안정적일수록 투기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위험성과 비용이 낮아져서 결국 시장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안정은 불안정을 낳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한 역사 속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스키 모먼트는 1998년 러시아 채무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1998년 러시아 채무 위기는 러시아 정부가 국내외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죠. 1998년 러시아 채무 위기는 추세형과 변덕형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화 대출을 많이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높은 이율을 기대하며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원화가 폭락했고 국제금융기구 즉 IMF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들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신용 경색과 은행 도산으로 이어진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신용시장이 마비되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변덕형의 투사적인 행동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은행과 증권사들은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을 잘게 쪼개서 다른 금융상품과 혼합하여 판매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파생상품은 신용등급 기관에 의해 고품질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서 서프라임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상품의 가치도 폭락하고 이를 보유한 은행과 증권사들도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신용위기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대형 기관들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민스키 모먼트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민스키 모먼트를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부채 관리일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입과 비용을 잘 파악하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채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률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따라 부채 비율을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겠죠.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거품과 불안정성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와 제재를 통해 과잉대출과 과잉투자를 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기관의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를 제한하며 주식담보대출 등의 한도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와 유동성 정책을 통해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 수요를 억제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여 통화 수요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신용위기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구제금융이나 양적 완화 등의 비전통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오늘은 민스키 모먼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의 본질이 탐욕과 공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경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뱅트 여러분도 과도한 욕심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